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투자의 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분이실 텐데요.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정수 전문가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또 전문가님에 대한 궁금증도 좋습니다. 또 종목 진단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1시간 또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엔아이님 반갑습니다. 벙벙님 잘 오셨고요. 윤수장 월천님 그리고 살련님께서 구연동화식 인사다라고 해주셨네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러브수기님도 잘 오셨고요. 오라클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이제 저희 EJ 끝나고 쉬는 시간에 이제 채팅창에서 토비로 이행시 해주세요 쉬는 시간 동안 라고 했더니 조금씩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오라클님께서는 토요일에 비가 와요 라고 해주셨고, 유엔아이님은 토마토를 비비고 라고 해주셨고, 오라클님 또 하나 올려주셨어요. 토 나오는 비린 생선이라는 이행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도 함께하는 토비를 환영해 주시면서 토비로 이행시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이 4월의 시장은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조금은 버틸만 한지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버티기 힘든 시장인지도 궁금합니다. 시장의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망이라든지 또 궁금한 이야기들 지금 1시간 동안 정말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 털어놓고 궁금한 점들도 해결을 해 나가야 우리는 또 내일장을 잘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벌써부터 여러 가지 질문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일단 전문가님,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신 내용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미소님과 신풍57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유무상 공지를 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유무상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에코프로비엠의 유무상이 호재인 건지 악재인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들을 올려주시는데요. 일단 이 이슈부터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일단 시간에서 반응한 걸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시간에서 반응한 걸 보면은 2,100원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왔어요. 0.5%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뭐 크게 반응하지 않은 거죠. 엄청 뭐 호재로 반응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큰 뭐 악재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보니까 유무상증자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무상증자였다면, 무상증자만 했다면은 요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주식을 이제 무료로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유무상증자라는 거는 무상증자도 하지만 유상증자, 추가적으로 이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증자 방식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증자 방식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뭐예요? 주주들한테 먼저 배정한 다음에 이를 실권, 권리를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를 하겠다. 즉 에코프로비엠이 앞으로 저희가 돈이 필요한데 주주분들 저희한테 투자해 주세요. 근데 우선권은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럼 전 참여하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근데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모아서 저희 주주분들한테 팔았는데 일부 회원님들 안 산대요. 이 물량을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저희가 회사 한번 잘 한번 해볼게요. 요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네. 별로죠. 별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면 제3자 공모가 제일 좋죠. 제3자 배정. 제3자 배정은 돈은 좀 들어오지만 주식수가 묶이거든요. 1년 뭐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수 발행은 됐지만 시장에 못 나오니까 그 회사에 좀 호재로 좀 작용할 수가 있죠. 돈은 들어오지만 유통 물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묶여 있는 자금이 되는 거니까 1년 동안 물량 네네. 자체가. 근데 이제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 주식수도 늘어나고 다시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요거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큰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뭐 그냥 소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럭저럭 이 정도. 그러면 이제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은 또 근데 상승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오늘 이 유무상 증자 소식과 관련해서도 내일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좀 어떨까요? 저는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배터리 관련된 주식 가운데서 이제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 네. 다 추천했어요. 웬만한 건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C 뭐 방송 보신 분들은 네. 다들 아실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주식은 안 했어요. 제 기준에 부합이 안 돼서 내부자 거래가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이제 화재 정도 관련된 거는 저는 일회성은 넘어가는데 내부자 네네.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네네. 이제 이게 잘 해결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되는 순간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운드리에서 빼버립니다. 판단을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단 1%라도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에 저는 끼고 싶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은 메이지온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네.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메이지온 사건이 딱 터지는 순간 바이오 제약 관련된 적자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 네. 근처도 안 가요. 설사 다른 기업이 멀쩡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메지온 사건 딱 터지기 전에 오스템 사건 터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이진 터지고 엔지캠 생명과 호중구 감소증 이거 이상 갑자기 잠정 중단되는 이런 문제 연이어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그 펀더멘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또는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이 발생이 된다. 그 순간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쵸. 하더라도 알 수 없는 변수가 등장하는 순간. 그쵸. 그래서- 자연재해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노력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제 에코프로 BM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능력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더라도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예 판단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채팅창에서도 그럼 에코프로비엠 저가 매수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건가요? 라는 글도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저는 의견을 안 준다고요. 그래요? 네,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못 드리고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고하게 이야기 못 해요. 그렇구나. 예를 들면 에너지 솔루션이 35만 원대 오면은 저는 뭐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사라고 하거든요. 네, 제 네. 기준이 부합이 되면. 왜냐면 그 자리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니까. 근데 에코프로비엠 관련되어서 화재 사건이 나왔었을 때는 밸류를 좀 하향해서 기준을 잡을 수 있지만 뭐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이런 문제 딱 터지는 순간 뭔가 좀 이렇게 신뢰를 건드리는 요인들이 그쵸. 발생되는 순간 네. 저는 아예 그 근처에 아예 안 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다른 거 해요. 제가 알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유무상 증자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혹시 현재 에코프로비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김정수 전문가님의 이런 의견들을 한번 잘 참고하셔서 내가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전략들을 좀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토비로 이행시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브레이너드 짱님께서는 토마스 바킨 50, BP 인상할 듯이라는 글을 올려주셨고 주미영님께서는 토끼랑 비슷하게 생겼죠? 귀엽고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라는 글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도 비로 이행시 지금 즉석에서 가능할까요? 토마토. 비. 토마토. 비가 은근히 어려워요. 그죠? 비. 토. 다시 하면 안 됩니까? 다시요. 다시 정리를 하시고. 네. 됐나요? 아유, 어렵다 이런 거. 어려워요. 네네. 갑니다. 토요일은 비. 비와 치킨 하나 먹어야겠다.
이번 주 토요일은 치맥 예약.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굉장히 아유. 즉석에서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간신히 통과한 느낌? 맞아요. 순발력 통과. 네. 합격하셨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또 올려주시면서 또 이야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질문도 계속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유튜브 토마토TV 실시간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기에 대한 질문들을 또 올려주셨는데요. 자, 삼성전기 지금 바닥이 아닌가요? 어디가 바닥인가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라는 의견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경영진이 16만 8천 원에 매입한 공시 보고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계좌가 녹고 있어요 하신 유엔아이님. 그리고 이은숙님께서도 오늘 장중 하락의 실적이 나빠서인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16만 5천 원에 15%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대응 전략에 대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기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15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3월 들어서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나 싶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지금 16만 원 깨고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어떤 16만 원대에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삼성전기 오늘의 하락이 실적 때문인지 자, 그렇다면 삼성전기 앞으로 실적과 또 앞으로 우리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삼성전기 주가가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주가는 영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기 어떻게 보시나요? 안 좋게 봅니다. 안 좋은가요? 네. 이렇게 단호하게 안 네.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삼성전기는 안 그래도 이 종목 가지고 오셨던 분들 좀 계셨는데 네. 좀 매도하고 타이밍 기다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는 못 이겨요. 그래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작년도 10월 달에 네. 삼성전자 69,000원, SK하이닉스 97,000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종목도 제가 15만 7천원에 작년도에 추천을 많이 했었죠. FC BJ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만 원, 18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실전에서는 다 챙겨드렸는데 지금 구간이면은 그러면 작년도 10월 달에 주가 수준이니까 네.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근데 저 때 없던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기판 리드 타임 문제가 생겼어요. 기판? 리드 타임. 리드 타임?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가 이 물건을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딜레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품들이 제대로 구해주지 못해서. 그거 해결해야죠. 그러면은 밸류를 다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안 사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사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이제 가격대가 중요한데 네. 17만 4천 원짜리에서는 6천 원짜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 자리를 저는 빨리 회복해야지 안심이 된다. 요 자리를 빨리 회복을 해야 그래도 이제 박스권에 대한 좀 추세 복귀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저 자리를 제압하지 못하면 12만 5천 원하고 11만 5천 원 올 때까지는 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에서 12만 원 올 때까지는 못 이겨요. 아, 진짜요? 중간에 물론 뭐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손절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내가 손절할 자리라면 아예 안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네. 만약에 삼성전기를 가지고 계신 그 시장 네. 16만 5천 원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의견 좀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17만 4천 원짜리에서 한 6천 원 선 정도 요 구간이 좀 빨리 제압이 돼야 된다. 제압이 되지 않으면 아래쪽으로는 지금 직전 저점이 15만 원이잖아요. 네. 요 방어가 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요 자리를 좀 깨는 요인들이 나오면 조금 비중 좀 축소했다가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이런 좀 대응 전략을 같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여뻐라 라헬님께서는 삼성전기 오늘 사셨다라고 하시거든요. 자, 오늘 산 종목인데 또 이렇게 조금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17만 4천 원이 회복이 돼야 안심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그 가격대 잘 체크해 두셨다가 내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은지 비중 조절도 단가 조절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톱이 이행시 올려주시는데 이거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선홍님이 올려주셨고 전문가님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요 이행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행시 띄워주세요. 톱이 토마토 TV에 비장의 한수 투자의 신 김정수. 좋은 거네요. 그쵸. 선홍님께서 이런 이행시를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또 꼭 소개를 해드려야죠. 자, 그리고 지크님의 이행시도 눈에 띄었습니다. 토비님 집에 비대 있나요? 이행시도 올려주셨네요. 제가 이렇게 또 올려주시면 또 센스 있는 이행시들은 또 중간중간 계속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오재길님 잘 오셨습니다. TV로 보다가 유튜브로 들어왔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올라오신 김에 토비에 대한 이행시도 함께 올려주시고 오늘 혹시나 궁금한 거 없으셨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살련님께서는 토비 비만이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네요. 우리 토비가 지금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 또 토비를 열심히 좀 달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비 비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저만 알고 있겠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도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오는데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과거에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누던데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좀 궁금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에게 그 종목은 사지 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또 이 종목을 이렇게 내일은 팔아야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투자의 신의 이야기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질문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앞서서 굉장히 좋은 이행시를 보내주셨던 선홍님께서 또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 올려주셨는데요. 요새 너무 떨어져서 힘이 듭니다. 오르긴 하려나요? 손실만이라도 메꾸고 싶은데 34만 원에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야기 올려주셨어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주가 좀 볼까요? 오늘 1%대 하락을 했고요. 28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 15%. 지금 계속해서 손실을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포스코 홀딩스 아까 굉장히 좋은 우리 이행시 올려주신 분이에요. 네.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손실을 좀 메꿀 수 있을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도 좋은 의견을 주고 싶은데 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이제 앵커님도 그렇고 네. 저도 포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네. 그죠? 그쵸.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좋아하고 정을 나누는 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돈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욕 안 먹으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아니죠. 아닌 건 오히려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정확한 진단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좋으실 거죠. 거예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 계좌를 그나마 살려요. 당연하죠. 작년도 뭐 8월 달부터 유동성 축소 구간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업 싸게 사자 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고해 드렸었고 네. 그리고 폭락하는 구간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주식들 차이 확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도 8월달 유동성 축소 구간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자고 했던 가격대가 있어요. 그 가격이 오기 전까지는 못 이긴다.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이 바뀐 적이 없어요.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23만 3천 원.
23만 3천 네, 23만 3천 원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매수 의견을 못 줘요. 근데 만약에 저 가격이 오면 저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막 추천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저게 한 32, 3만 원대부터 요때부터 제가 계속 기다리자라고 했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아마 현대차가 한 21, 2만 원 막 됐던 그런 자리 그랬었을 거예요. 그때 뭐 현대차도 16만 원대까지 기다리자고 얘기했었었고. 네. 그리고 뭐 LG 화학 같은 경우가 아마 그 당시 85만 원대였는데 62만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75만 원 팔았다가 다시 53만 원 사지 말고 44만 원까지 지금 기다리자. 이렇게 기준을 제가 좀 많이 잡아드리면서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방송 통해서 많이 도움을 좀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팬들이 많이 좀 생겼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석투자가 가격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가격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안티 하셨던 분도 찬티로 돌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 그때 이제 하고서 저한테 욕하신 분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찬티로 돌아신 분들이 많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저한테 이제 좋은 해주셨지만 마음은 저도 응원해주고 싶지만 지금 자리는 저는 단호하게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 능력 밖이다. 그러니까 제가 의견 드릴 수 있는 거는 포스코를 투자를 하려면 그냥 올해는 23만 3천 원대 이하로 떨어져야만 이겨요. 그래 손절 걱정 안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재들에 대해서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잘 납득이 안 돼요. 기분 좀 나쁘고, 그죠? 기분 좀 나쁘고, 뭐 저 가격이 뭐야?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제가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기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 정도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포스코가 네. IMF 때 있잖아요. 1997년도 때보다 밸류가 낮아요. 그래요? 네. 우리가 IMF 때면은 때보다 1997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주가는 그때보다 높지만 네. 밸류는 그때보다 다운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먼 때 있잖아요. 리먼 때. 네. 2008년도. 2008년? 리먼 때 주식시장 막 90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때. 그때보다도 낮은 밸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잘 감이 안 오죠? 왜 그러냐면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포스코 홀딩스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2010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때는 포스코가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 그러니까 포스코의 이 철강 생산량에 의해서 전 세계 철강 가격이 어떤 이 연동이 된다 하더니 주도권을 가졌다 이런 거죠.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패권. 네네. 근데 그거를 빼앗긴 거예요. 중국한테. 그래서 중국이 철강 가격을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줄이느냐에 따라서 포스코의 이익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빼앗기니까 포스코가 지금 뭐 8조를 벌거나 9조를 벌어도 주도권을 빼앗겼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밸류가 다운되는 거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생각하면 되죠. LG 디스플레이가 2010년도만 하더라도 짱했잖아요, LCD.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BOE 이런 애들 치킨 게임 하면서부터 LG 디스플레이가 막 2조 5천 적자 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다 이제 좀 이익이 좀 개선된 것도 BOE가 치킨 게임을 끝내면서 개선이 된 거란 말이야.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끌려가느냐, 내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밸류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관 투자가 되는 프로들의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어떤 걸 선호하겠어요? 주도하는. 내가 주도하는 걸 당연하죠. 하는 거죠. 그래야지 경기가 어렵거나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2010년도보다 그래서 밸류가 낮게 거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업이익률이 막 20%씩 나오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잘 나오면 한 9%, 8%잖아요. 그때 내가 주도했을 때 한 20% 나오는 거예요. 좋았던 시절 다 갔네요. 그때가 이제 워렌 버핏이 막 투자해서 유명했던 네. 시기죠. 그때 시총 2위까지 갔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요인은 뭐냐면 수출 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역 확장법이라고 해서 네. 미국 트럼프가 우리나라 그 철강 업체들 너무나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 미국한테 수출 조금만 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 30만 톤 생산했던 거를 네. 한 70%만 해. 이런 식으로. 와. 그거 걸어놨어요. 2018년도, 19년도 요 시기에. 그러니까 그걸 풀어줘야 참나. 네.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롭게 물건을 그래야, 팔 수가 그쵸. 있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 요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면서 약간 반사이익을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정작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걸어놨던 이 수출 커터제가 풀려야 포스코 같은 이런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조금 비싸게 줘도 사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뭐냐면 포스코라는 기업이 잘 성장하게 가는 데 있어서 네. 좀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포스코라는 기업을 잘 보면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2017년도에는 4조 6천억을 벌었고 2018년도에는 5조 5천억을 벌었고 이런 식으로 3조 8천억, 2조 4천억, 9조 2천억, 작년에 9조 2천억, 올해 한 7조 2천억 정도 되잖아요. 돈을 잘 벌잖아요. 네. 그럼 봐봐요. 모멘텀은 제한되어 있고 수출 커터제를 딱 막혀 있고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돈은 잘 버는데 모멘텀은 둔화가 되니까 이런 기업은 싸게 사면 돈을 번다 이거예요. 즉 10,000원이 적정 주가라면 네. 10,000원에 사면 돈을 못 번다는 얘기를 하는 그쵸. 거예요. 34만 원에 사면은 별로 먹을 게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23만 3천 원이 요런 개념이에요. 적정 주가가 한 27, 8만 원이면 네. 23만 원이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악재가 나거나 공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본으로 회복은 되겠지만 그렇죠. 요런 전략으로 저는 이제 LG화학도 그때 43만 원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제 의견은 만약에 내가 물 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진드감치 기다렸다가 23만 3천 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중간에 요 가격대에서 이제 방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단에 박스 정도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 이전에 이제 직전 저점까지 어떤 박스 상단을 노릴 수는 있겠죠. 한 32, 3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전략은 직전 저점이 방어가 되었을 때 32, 3만 원 선 정도까지는 보인다. 네. 다만 신규 공략자거나 만약에 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정말 싼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셔라. 왜냐하면 주력 산업군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끌려가는 섹터들,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톤다운 시켜서 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홍님, 포스코홀딩스 너무 걱정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조금 더 애정을 담아서 단호하게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적정 가격 우리 23만 3천 원 지금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한번 전략을 좀 잘 짜보시길 바랄게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토비에 대한 이야기 이행시 올려주시는데 어여뻐라 라헬님께서 토요일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면 여의도로 벚꽃 구경 갈 거야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아, 진짜 이제 벚꽃이 많이 폈습니다. 여의도도 조금씩 피기 시작했고 지난 주말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쯤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벚꽃 구경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가면 라헬님 만날 수 있을까요? 자, 그래도 아직 코로나 끝난 거 아니니까 조금은 조심조심 하시면서 벚꽃 보시고요. 정말 날씨 너무 좋은데 부럽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이번에는 벚꽃 구경 좀 가실 건가요? 와이프가 원해가지고 한번 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일단 마곡 쪽 한번 갈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투어를 하실 건가요? 이제 저희 처형이 네. 국회에서 일을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얼굴도 보면서 이제 한번 돌고 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곡 쪽 가서 한번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좋겠다. 사진 꼭 찍어 오세요. 이번 주말에 가실 거예요?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증샷을 기다리겠습니다. 대신 보게. 저는 안 알겠습니다. 갈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쁜 벚꽃 보고 오셔서 인증샷 또 후기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벚꽃 보고 힐링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정말 봄 같은 증시, 봄 같은 계절을 같이 좀 누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비 와서 꽃 다 떨어져라. 솔로는 슬프다라는 이야기도 올려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좋은 봄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달콤님께서 올려주신 질문 살펴볼 거고요. 하이브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하이브 매수하신 가격은 37만 4,885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매수가까지는 올라올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하이브 보겠습니다. 오늘 30만 원에 딱 30만 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오늘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금 흘러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에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듯 싶더니 결국에는 음봉을 길게 그리면서 내려왔고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 왜 이렇게 내려갈까? 그리고 과연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까? 이 부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37만 8천 원이면 또 그렇게 낮은 가격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하이브 우리 매수가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진입 시점이 너무 좀 높지 않나. 그러니까 37만 5천 원 정도 되면은 하이브 같은 주식은 유동성 장세 때라면 저 정도 가격이면 뭐 추세를 보고서 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 축소 구간이잖아요. 돈이 쪼그라드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브, 네. 하이브는 엔터주입니까? 플랫폼 기업입니까? 엔터주 아닌가요? 그러니까 SM이나 YG 그쵸.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네. 엔터주다. 네.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이브는 일단 엔터 기업, 엔터주 아닌가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가 있어요? 방탄소년단이죠. BTS죠. 그쵸? 그쵸. 그게 2021년도 4월 전까지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 맞아요. 아, 바뀌었어요?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라는 기업을 엔터주로 보면 네. 엔터주에 대한 밸류를 쳐줘야 되겠죠. 그쵸? 그죠? 방탄소년단의 어떤 콘서트라든지 빌보드 차트나 뭐 어떤 뭐 그래미상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겨지겠죠. 근데 작년 2021년도 4월 달에 이타카 홀딩스를 흡수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방탄소년단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뭐 네. 저스틴 비버나 아리안테 그란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팔로워 수나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하이브는 트와이스나 네. 트와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JYP나 네. 그 다음에 뭐 블랙핑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YG 그 다음에 뭐 기억이 안 나요. SM, 레드벨벳, 레드벨벳보다 저기 있는 카리나인가? 에스파. 아 에스파. 네. 그죠, 맞죠, 에스파. 그 요새 좀 인기 있는 그룹이죠. 맞아요. 그 SM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방시혁 이 의장이 애초에 우리는 엔터로 보지 말고 플랫폼으로 받아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아리아나 그란테하고 저스틴 비버가 있는 이타카 홀딩스를 하면서 우리는 네. 플랫폼으로 갈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패밀리가 형성이 되면 여기 자체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뭐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돈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쵸. 카카오파이도 있고 선물도 주고받듯이 그러니까 하이브도 방탄소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리아나 그란테도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고 네. 영상도 만들 수 있고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채팅창에서도 하이브는 플랫폼주다, 엔터주다 좀 반반 갈리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도 하이브를 플랫폼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저는 플랫폼으로 보고서 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플랫폼으로.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졌던 자리를 잘 네. 보면 자 보세요. 요번에 방어했었던 자리잖아요. 요번에 하락이 멈췄잖아요. 요 자리를 쭉 보면 요때가 하이브가 이타카 홀딩스를 유상증자 합병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그 자리에 반응을 한 거잖아요. 즉 기업의 변신이 이루어졌던 시점. 그러니까 만약에 27만 원이나 요 한 3만 원 정도가 무너지면 네. 하이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요 자리가 기업의 네.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던 자리인데 요 자리가 만약에 무너졌다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큰 악재가 대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요번에 기술 반등을 좀 진행을 했는데 이전에 무너졌었던 자리 한 35만 원 선 자리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일단 좀 저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할 건지 돌파하지 않을 건지는
아래 위를 놓고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전에 그 직전 고점으로 발생했던 자리가 한 28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요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좀 단기 상승이 좀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약간 좀 비중 좀 축소했으면 좋겠고요. 요 가격이 방어가 된다면 이전에 무너졌던 직전 고점 자리, 요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좀 반등이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는 이제 엔터주가 아니라 플랫폼 관련주로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하이브의 앞으로의 행보, 주가의 흐름도 우리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고요. 가격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 28만 5천 원이 무너지면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35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최종적으로는 23만 원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부분들까지 23만 원 무너지면 우리가 위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타이밍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태백 주목나무님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들, 궁금한 종목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전화 상담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은요. 세진중공업입니다. 5,6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지난해 팔고 이제 10% 남은 겁니다. 더 담고 싶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조선주 수주가 많으면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요. 라면서 세진중공업에 대한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죠. 오늘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6,600원에서 오늘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5,600원이면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요. 자, 나는 조선주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고 세진중공업 조금 더 비중을 채우고 싶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세진중공업이 제가 그 거래대금을 잠깐 봤는데 10억이 채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채 10억이 되지 않는 주식인 거예요. 시가총액도 좀 작기도 하지만. 그러면 제가 세진중공업 같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일단 안 할 거고 자금력이 크신 분들은 일단 좀 안 하겠죠. 그죠? 그리고 좀 소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 정도만 이런 주식을 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 축소기 때문에 큰 자금이 지금 안 들어온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세진중공업을 가지고서 만약에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한다면 이제 이걸 질문하신 분의 어떤 성향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기간 선호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수급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기간 수급이 들어오려면 거래대금이 10억 정도 되면 안 되고요. 기관들이 어느 정도 그 거래대금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마 자금을 쏠 수 있거든요. 그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이나 이런 좀 소형주를 가지거나 좀 기술적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 그분들의 생각과 좀 비슷하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직전 저점 자리가 한 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스컷 기준으로 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려면 제가 가격을 뽑자면 한 5,300원 정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추가 매수를 한다면 5,300원 정도 이하에선 한번 현재 10%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한 20%를 넘지 않는 선에선 정도 좀 고려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가격 라인 바로 전략을 전해드렸습니다. 6,000원 일단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추매 타이밍은 5,300원입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브레이너드 짱님께서 연준 부의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금리 인상이 약일까요? 득일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지금 금리 인상 시기는 확실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금리 인상은 확실히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지금 시장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면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하나 하고 있는데 네.
그 답변을 좀 드리려고 잠깐만요. 아, 나왔다. 됐어요. 계산됐어요. 바로 나왔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그 금리가 시장의 호재냐? 그러면은 금리라는 이 키워드가 네.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금리라는 요 키워드가 시장에서 호재라면 이 키워드를 보고서 받는 수혜주들이 네. 주식 시장에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은행주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은행주는 이제 예대 마진이 높으니까. 그럼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약한 흐름이 나왔는데 신한지주를 보면은 48,000원 정도에서 이제 신고가 부근 좀 위에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래도 좀 정배열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좀 보면은. 그러니까 금리에 제일 민감한 금융주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네. 금리라는 키워드가 어쨌거나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더라. 그러네요. 요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시장의 약이냐 독이냐는 시장에 대한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수혜주와 피해주로 분류가 되더라.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잠깐 계산을 한 게 어떤 거 계산을 했냐면, 자, 이거는 이제 수혜주잖아요. 자, 반대로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배당주가 KTNG예요. 네. 이거 5,000원씩 줍니다. 겁나 많이 주죠? 그죠? 네. 되게 많이 줘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81,200원이에요. 그러면 5,000원에 사면은 배당 수익률이 6%가 나옵니다. 와,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살 거예요. 살 거예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안 살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게 되면 거래량이 안 붙잖아요. 아니, 이 자리에 그러네요. 사면 네. 자, 보세요. 배당금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000원 정도 줄 걸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내년이네요. 올해 같은 경우가 4,890원. 4,890원이나 5,000원이나 얼마 차이 안 나니까 6% 정도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니 배당금 이 정도 주는데 왜 사람들이 안 사지? 거래량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안 될까? 그러게요. 금리를 인상할 거니까. 지금 기준금리 우리나라 그래요. 한국은행 금리가 0.5%에서 1.25% 정도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죠? 1.25% 멈춰 있으면 KTNG 같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겠죠. 근데 1.25%가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KTNG가 주는 배당금은 4,900원에서 5,000원 내외가 될 텐데 적극적으로 네.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즉 현재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네.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금리 때문에. 금리. 지금 금리가 아니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현재 나와 있는 현상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 지금 시장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로 인해서 피해주들에 대해서는 아예 자금을 쏠 생각이 없구나.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금리 인상 피해주들은 만약에 적정 주가가 한 10,0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에 사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 아니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까 포스코도 일부러 더 보수적으로 일부러 더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이런 식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돈을 벌어요.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눈에 현상만 보고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수혜주잖아요. 수혜주면 막 은행주도 쭉쭉 뻗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쭉쭉 뻗는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이지.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유동성? 유동성도 있고. 수혜주이긴 한데 수혜주긴 한데. 기대 수익률이 낮은 거지. 왜냐하면 은행주들이 뭔가 사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우리 뭐 신한은행이 짠 변해서 내일부터 뭐 반도체 기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KB금융이 짠 해가지고 우리 갑자기 카카오톡 되고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뭐가 늘어나는? 마진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겠구나. 대신 전통은행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요 산업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만한 위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제한되는 거죠. 근데 금리라는 모멘텀은 유지가 되니까 추세는 우상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가다 큰 나가 나왔을 때 한번 사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네. 상당히 다가와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보유자에 영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금리 인상이 약이냐 독이냐 이거는 나눠지는 거다.
수혜주, 수혜주와 피해주. 피해주로. 근데 수혜주도 상단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만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네네. 그리고 피해주들은 돈이 지금 안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배당 관련된 주식을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배당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배당주는 언제 해야 되냐면 금리 인상이 피크 칠 때. 금리 인상이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안 올릴 것 같다. 이럴 때. 그래요. 이 정도면은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를 이제 뭐 물가 많이 잡았으니까 네. 금리 더 안 올리겠군. 한국은행도 이 정도에서 금리 더 올리진 않겠지. 뭐 가계부채도 있으니까. 그때는 배당 매수세가 들어와요. 왜요? 그때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그 배당주들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가 보시고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이제 밸류가 많이 톤다운하고 톤업이 많이 나눠질 겁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충분히 좀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보다는 그 안에서 수혜주와 피해주로 나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도 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UNI님께서 인텔리안 테크를 올려주셨네요. 이번 주 혹은 이번 달에 신고가 돌파 가능할까요? 아마존도 우주항공 사업에 뛰어들었다던데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뭐 3%라는 강한 상승률 보여주기는 했네요. 9만 원까지 올라왔고 지금 신고가 직전 고점이 아마 95,800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뚫고 10만 원까지 우리가 갈까? 이 부분 어디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인텔리안 테크의 그에 따른 주가의 방향성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인텔리안 테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처음으로 긍정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요? 오늘은 그러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대안이 되는 주식이 되려면 네. 이 중심 키워드를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사업의 가시성이 보여야 돼요. 예를 들면은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 결렬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박살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9년도 4월 달에 5G와 관련되어서 정부가 이 투자 규모를 시장 컨센보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해서 지수는 이게 박살나는 구간인데 5G의 대랠리가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5G에 대한 투자 발표를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하는 게 눈이 보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안테나 전문 기업인데 저게도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스페이스 X 테슬라라는 이 항상 이슈를 만드는 스페이스 X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있으니까 요 키워드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 키워드는 계속 있는 상태에서 네. 정부 쪽에서도 알파가 되는 거니까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테마로는 좀 끝나진 않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는 그거는 거죠? 장담은 못 하겠고 네. 다른 주식들보다는 좀 말이 되는 시나리오다. 이런 그래요? 관점입니다. 그 인텔리안 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도 다 괜찮게 보시나요? 비즈니스가 약간씩 좀 다를걸요. 얘 그것도 같은 경우는 종목마다? 저궤도라서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저궤도라서 네, 그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죠. 현실성 있는 어느 정도의 기술력, 현실성 있는 앞으로의 가시성이 보이는 어느 정도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우리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안 파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인텔리안 테크를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질문,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1시간을 또 꽉 채워봤습니다. 토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내일 시장을 이제 또 보시면서 미국장도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미국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특히나 나스닥은 지금 2%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많이 빠집니다. 라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좋아요, 저는. 좋아요? 네. 그렇다, 이렇게 빠지면 우리 내일도
빠질 땐 또 같이 빠지더라고요, 우리가. 뭐 따라간 사람들이 문제지 이 급락하거나 조정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네. 좋죠. 수익 병행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견 들었고. 그리고 뭐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현대차도 가격 많이 이야기해드렸고 네. 하이닉스도 차라리 전자조정 깨졌을 때를 좀 환영하자. 그리고 LG 전자 같은 경우도 12만 원대 사지 말고 최소한 차라리 폭락 나서 10만 원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네, 그리고 네. 배터리 관련된 주식도 좀 목표치 도달됐으니까 여기서 좀 수익 병행하고 기다렸다가 좀 사자. 이런 전략을 저는 제시를 하면서 왔어요. 네. 그거대로 그냥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2735인데 여기 2014년도 밸류거든요. 네. 이 밸류에 대한 박스권 기준 라인을 제가 두 개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위쪽은 2850이요. 아래쪽은 2650. 이 박스권 라인 놓고서 그냥 기계적으로 감정 빼고 제일 좋은 기업 싸게 사면 된다. 저는 이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장이 빠지고 시장은 조정이 온다면 기다렸던 그 가격에 내가 지켜봤던 그 종목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수 빠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내가 계속해서 찜해놨던 그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 사면 될까?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잘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김정수 전문가님과 1시간을 마무리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